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왜 나보다 실력 없는 저 사람이 먼저 승진하지? 아, 그 생각? 분명 내가 성과도 더 좋고 능력도 뛰어난데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밀리는 것 같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슬쩍 배제되고. 이거 정말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영원한 난제잖아요. 저희끼리도 이 주제로 커피 마시면서 몇 시간을 떠들었죠. 맞아요. 다들 속으로는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하는데 사실 여기에는요. 운이나 사내 정치 이런 걸 넘어서는 아주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 좀 수학적인 법칙이 숨어 있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성공을 차곡차곡 쌓는 것보다 실패 한 번을 피하는 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그 생존의 비대성에 관한 이야기죠.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승진의 법칙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오히려 고립되는지.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데 적이 없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지 그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이건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에요. 아니죠.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조직의 생리에 대한 깊은 통찰에 가깝습니다. 아마 오늘 저희 대화 딱 듣고 나시면 직장 생활을 보는 관점이 180도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가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뇌는 왜 애초에 이렇게 불공평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걸까요? 아, 그거요? 애초에 우리 뇌는 공정함, 이런 가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생존이 중요하니까. 오직 생존, 그게 최우선 목표였으니까요. 수만 년 전 아프리카 초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멀리 보이는 노란 열매를 놓치는 건 그냥 한 끼 굶은 문제잖아요. 그렇죠. 아쉽지만 죽지는 않죠. 근데 덤불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무시하는 건 바로 죽음이었죠. 맹수일 수 있으니까요. 아, 기회를 놓치는 실수보다 위협을 놓치는 실수가 훨씬 치명적이었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신호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한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부정편향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그 원시적인 생존 본능이 이 최첨단 빌딩 사무실 안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게 진짜 무서운 점 같아요. 맞아요. 동료한테 10번 커피 사주고 친절하게 대한 건 금방 잊혀도 잊혀지죠?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면박 주거나 날선 비판 한 번 한 거는요. 그 사람 뇌리에 거의 문신처럼 새겨지는 거예요. 와, 문신. 비유가 확 와닿네요.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그게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수치로 증명됐다는 게 더 소름 돋잖아요. 맞아요. 관계 심리학의 대가 존 고트만 박사가 이걸 평생 연구했잖아요. 도대체 긍정적인 거랑 부정적인 게 몇 대 몇 비율이어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까? 보통 생각하면 1대1이면 되지 않나 싶잖아요. 칭찬 한 번 했으면 쓴소리도 한 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리더분들이 조직을 다 망치는 거죠. 고트만 박사가 수많은 커플들을 분석해서 찾아낸 황금 비율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최소 5대 1이에요. 5대 1. 네. 5대1이요. 와, 잠깐만요. 그럼 내가 상대방한테 싫은 소리를 딱 한 번 했으면 그 상처를 겨우 회복시키고 관계를 원점으로 돌리려면 무려 5번을 칭찬하고는 지지해줘야 한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이건 거의 사채이자 수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모르는 거죠. 세상에. 이걸 조직으로 가져오면 더 복잡해지겠네요? 훨씬요. 조직 내 관계를 일종의 사회적 장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나를 지지하는 아군은 자산, 나를 반대하는 적은 부채인 셈이죠. 대부분은 자산을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인맥 넓히고 내 편 만들려고 회식 쫓아다니고. 하지만 진짜 고수는 부채 관리, 즉 적을 만들지 않는 데 집중해요. 아, 왜냐하면 10명의 어설픈 아군, 그러니까 자산이 있어도요. 단 1명의 치명적인 적, 부채가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진 거부권 때문에 한 방에 끝날 수 있거든요. 승진 심사 때를 생각해보면 딱 맞네요. 저는 오 씨를 지지합니다라는 10명의 목소리보다 저는 오 씨를 결사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이라고 말하는 단 한 명의 목소리가 훨씬 더 강력하죠. 와, 1명의 적이 10명의 아군을 그냥 무력화시켜버리는 거네요. 이게 바로 생존의 비대칭성이군요. 그렇죠. 진짜 재밌는 게 그럼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잖아요. 청취자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둘 중 한 명과 꼭 일해야 한다면 누굴 선택하시겠어요? 첫 번째, 능력은 업계 최고인데 같이 일하면 피곤하고 재수없는 유능한 밉상. 아, 그 사람. 두 번째, 능력은 좀 부족한데 인간적으로 너무 좋고 협조적인 사랑스러운 바보. 이거 정말 클래식한 질문이죠. 머리로는 성과 내려면 당연히 유능한 밉상이지 쉽잖아요. 그쵸. 성과가 중요하니까. 근데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실제로 이걸 연구했더니 결과가 완전히 반대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정말 압도적으로 사랑스러운 바보를 선택했어요. 솔직히 저는 좀 의외예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계속 실수하고 제가 그 뒤처리를 해야 한다면 장기적으로 같이 일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조직은 결국 성과를 내야 하는 곳이잖아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죠. 근데 여기에 감정적 관문이라는 심리적 함정이 있어요. 감정적 관문이요? 네. 사람들은 일단 감정적으로 아우 쟤 싫어 라는 딱지가 붙은 사람에게는요. 정보랑 협업의 문을 그냥 닫아버려요. 아, 예. 네.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그 정보가 나한테 오는 통로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조직 안에서 순환되지 못하고 그냥 그 사람 자리에서 썩어버리는 거네요. 맞아요. 이게 바로 능력의 덫이라는 거예요. 난 실력만 있으면 돼 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같이 일했던 분 중에 딱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정말 실력으로는 업계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분이었는데 네. 협업 요청을 할 때마다 사람을 무안하게 만들거나 자기 지식을 너무 과시하는 스타일이었죠.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어떻게 됐어요? 궁금한데요. 다그를 그분을 피해서 일을 처리하는 자기들만의 비공식적인 루트를 만들었어요. 세상에. 당연히 효율은 떨어졌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분은 자기가 왜 중요한 정보에서 배제되는지 끝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실력만 밀었던 거죠. 와, 너무 공감돼요. 반면에 사랑스러운 바보는 주변 사람들이 기꺼이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아유, 저 친구 저거 또 빠뜨렸네. 내가 얼른 채워줘야지 하면서요. 맞아요. 결과적으로 혼자 똑똑한 사람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더 큰 성과를 내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고요. 심지어 이걸 돈으로 계산한 데이터도 있어요. 돈으로요? 네. 조직 입장에서 상위 1% 슈퍼스타 직원을 고용해서 얻는 가치가 약 5,3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700만 원 정도라면 네. 주변에 해를 끼치는 독성 직원, 즉 유능한 밉상 한 명을 피해서 아끼는 비용은 무려 12,500달러. 거의 1,700만 원에 달한대요. 와, 2배가 넘네요. 이건 진짜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슈퍼스타 한 명 데려오는 것보다 팀 분위기 망치는 민폐 직원 한 명을 내보내는 게 회사 입장에선 2배 이상 이득이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다 줘도 적을 만들면 비용 유발자로 찍혀서 제일 먼저 제거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섭네요. 이 적을 만들면 안 된다는 법칙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사례가 있잖아요. 우리 둘 다 좋아하는 그 이야기. 칭기즈칸, 오트라르 사건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정말 한 명의 오만한 중간 관리자가 제국 전체를 날려버린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13세기 초 몽골을 막통일한 칭기즈칸은 서쪽의 부유한 강대국 호라잠 제국과 평화롭게 무역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절단을 보냈죠. 나는 해 뜨는 곳의 왕, 당신은 해 지는 곳의 왕.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런 메시지와 함께요. 근데 호라잠 제국의 국경 도시였던 오트라르의 성주 이날축이라는 사람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이 사절단을 간첩으로 몰아서 죽이고 물건을 다 빼앗아 버리죠. 여기서 1차 실수가 터진 거예요. 근데 칭기즈칸이 여기서 바로 쳐들어가지 않아요. 분노를 억누르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다시 사신 3명을 보냅니다. 이날축만 우리에게 넘겨라. 그럼 없던 일로 하겠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죠. 여기서 호라즘의 왕 술탄이 역사상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죠. 자기 군대의 힘, 그러니까 능력만 믿고 신흥강자였던 칭기즈칸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맞아요. 항해하러 온 사신의 목을 베고 나머지 2명의 수염을 밀어서 돌려보내요. 몽골 문화에서 수염을 미는 건 죽음보다 더한 모욕이었거든요. 돌이킬 수 없는 적을,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적을 스스로 만든 거죠.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호라즘 제국은 말 그대로 지도에서 지워졌어요. 칭기즈칸이 모든 군대를 서쪽으로 돌려서 도시들을 그냥 하나씩 가로로 만들어 버렸죠. 그 탐욕스러웠던 성주 이날축은 눈과 귀에 녹인 은이 부어지는 끔찍한 최후를 맞았다고 하고요. 와, 정말 한 사람의 오만함이 제국 전체를 무너뜨렸네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도 저런 이날축 같은 인물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규모만 다를 뿐이죠. 맞아요. 내가 오늘 무시했던 타부서 신입사원, 내가 모욕감을 줬던 협력업체 직원이 훗날 내 커리어를 끝장낼 칭기즈칸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수십만 명의 아군보다 단 한 명의 절대적인 적이 더 무섭다는 걸 보여주는 교훈이죠. 호라즘 제국은 결국 방어에 실패한 거잖아요.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최고의 방어 원칙을 어겼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직장인들이 이 정글 같은 곳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현대적인 방어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회색돌 기법이요? 네, Grey Rock Method. 이름 그대로 내가 그냥 길가의 재미없는 회색 돌멩이가 되는 거예요. 아, 그거요. 직장 내 에너지 뱀파이어나 맨날 남 험담하면서 동조를 구하는 사람들한테 쓰는 기술이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 사람이 와서 김 부장 진짜 짜증나지 않아요? 라고 할 때 네, 뭐가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 맞아요. 아, 그러세요? 그렇군요. 아무런 감정 표현 없이 무미건조하게 대하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벽 보고 얘기하는 기분일 거예요. 재미없으니까 알아서 떠나겠네요. 그렇죠.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나게 만드는 거죠. 적을 만들지도 않고 부정적인 에너지에 휘말리지도 않는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기술도 정말 유용해요. 비프 응대법. 이건 특히 공격적인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받았을 때 쓰는 완벽한 방어막이죠. 비프, 약자죠. 브리프, 간결하게. 인소메이티브, 정보 중심으로. 프렌들리, 친절하게. 그리고 마지막 F는 farm, 단호하게. 감정은 싹 빼고 사실과 해결책만 남기는 거네요. 맞아요. 예를 들어 상사가 김대리 이 보고서 완전 엉망이야. 일 이따위로 할래? 같은 공격적인 메일을 보냈다고 쳐봐요. 여기서 부장님 말씀이 심하십니다. 라고 맞받아치는 순간 바로 전쟁 시작이죠. 그렇죠. 그때 비프를 쓰는 겁니다. 부장님 피드백 감사합니다. 지적해주신 데이터 오류 부분은 오늘 오후 3시까지 수정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와, 완벽하네요.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공격했는데 나는 이성적으로 응수하면서 논쟁의 판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네요. 이건 정말 모든 직장인이 복사해서 저장해 둬야 할 템플릿 같아요. 인정합니다. 세 번째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고수의 기술입니다. 감정의 아이키도. 아이키도요? 합기도 같은 건가요? 네, 일본 무술 합기도처럼 상대의 공격을 정면으로 막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역이용해서 흘려보내는 기술이죠. 재밌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공격수 할게요. 이봐요. 이 프로젝트 지금 완전 실패잖아요. 다 당신 책임이야. 네, 부장님. 저도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정말 속상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어? 일단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고 동조하는 게 첫 단계예요. 아닙니다 라고 막아서는 게 아니고요. 일단 내 편을 들어주니까 약간 공격할 힘이 빠지는데요? 그렇죠. 방어벽이 허물어진 틈을 타서 프레임을 바꾸는 거죠.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려면 부장님의 경험과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고 문제 해결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와, 순식간에 나를 공격하던 사람을 내 문제를 해결해줄 조력자로 만들어버렸네요. 이건 진짜 고도의 심리 기술인데요? 마지막은 거의 필살기 수준입니다. 이미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관계를 역전시키는 벤 프랭클린 효과입니다. 아, 그 유명한 이야기.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신을 싫어하던 정적에게 일부러 찾아가서 희귀한 책을 빌려달라고 아주 정중하게 부탁해서 결국 친구로 만들었다는 그 일화잖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싫어하는 사람한테 뭘 부탁한다니. 말이 되죠. 왜냐하면 사람의 뇌는 모순을 싫어하거든요. 이걸 인지부조화라고 하는데 아, 인지부조화. 네, 나는 저 녀석을 싫어한다는 생각과 나는 저 녀석을 도와줬다는 행동이 충돌하면 뇌가 혼란에 빠져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둘 중 하나를 바꿔야 하는데 이미 일어난 행동을 바꿀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죠. 내가 쟤를 도와준 걸 보니 사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가 봐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만드는 거군요. 와, 그럼 나를 싫어하는 팀장님한테 오히려 아주 사소한 부탁? 예를 들면 팀장님 혹시 이 자료 찾는 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같은 걸 하는 게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정말 신기하죠.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결국 하나인 것 같아요. 뭘까요? 직장에서의 생존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의 기술이라는 것. 맞아요. 가장 시끄럽고 강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적을 만들지 않고 조용히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거죠. 5명의 어설픈 아군을 만드는 것보다 단 한 명의 치명적인 적을 만들지 않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청취자분께서 처음에 던지셨던 그 질문, 왜 실력만으로는 안 될까에 대한 답이 좀 되셨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좋네요. 지금까지 당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오랫동안 존경받는 리더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은 수많은 공격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전사 같은 사람들이었나요? 아니면 애초에 그런 싸움 자체를 교묘하게 피해온
현자 같은 사람들이었나요?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곰곰이 생각하게 만드는. 어쩌면 당신의 커리어를 한 단계 위로 올려줄 가장 강력한 한 수는 무언가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